한국? 그 미개한 나라 말입니까? 70년 전에 우리가 총 들고 가서 거지 소굴에서 구해줬더니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우리랑 같은 줄 아나 보군요. 여러분, 런던 한복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든 이 무례한 망언을 보십시오. 수백억 파운드를 주무르는 영국 투자은행의 회장들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내뱉은 실제 독설입니다. 그들은 앞에 앉은 한국인 사업가를 마치 박물관의 골동품 보듯 훑어내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바닥에 물을 데워서 난방을 한다고요? 로마 시대에나 쓰던 그 원시적인 유물을 아직도 자랑이라고 합니까? 역시 근본 없는 나라다운 발상이군요. 우리 민족의 지혜인 온도를 미개한 유물이라 조롱하며 한국인의 자존심을 짓밟은 영국 귀족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본인들이 자랑하는 200년 된 대저택이 사실은 뼈를 깎는 추위와 곰팡이가 가득한 화려한 감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만한 영국 신사들을 단숨에 무릎 꿇리고 자신들의 자부심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며 제발 한국의 온도를 깔아달라고 애원하게 만든 그 경악스러운 반전. 전 세계 건축학계를 뒤흔든 대한민국 온돌의 무시무시한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아더웨즐리입니다. 런던 금융의 심장부라 불리는 메이페어에서 3대째 투자은행을 이끌어오고 있는 소위 말하는 뼛속까지 영국 귀족인 사내죠.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40년 넘게 숫자와 돈의 흐름을 지배해왔으며 고인이 되신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제게 자부심이란 공기와도 같은 겁니다. 특히 제가 태어나고 자란 200년 된 조지안 양식의 타운하우스는 그 자부심의 결정체나 다름없죠. 대리석 현관과 빅토리아 시대의 샹들리에, 그리고 그 서늘하면서도 고고한 공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완벽한 제 인생의 단 하나 치욕스러운 오점이 있습니다. 바로 20년 전부터 제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빌어먹을 통풍입니다. 발가락 끝에서 시작된 통증은 어느새 발목과 무릎까지 집어삼켰고 이제는 이 지팡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진통제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저는 남들 앞에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국 귀족의 품격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 제 앞에 김진호라는 한국인 사업가가 나타난 건 어느 분기별 만찬자리였습니다. 500억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초대한 손님이었죠. 그런데 이 양반 식사 도중 뜬금없이 서울집의 온돌이 그립다는 소리를 늘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서 몸을 녹이는 시스템이라니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김 회장님, 로마 시대 하이포코스트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건 2000년 전 유물 아닙니까? 제 비아냥에 주변의 회장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중세시대도 아니고 21세기의 바닥난방이라니요. 빅토리아 시대에 이미 중앙 집중식 난방을 완성한 우리 영국인들 처지에선 그저 미개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었죠. 하지만 김 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더군요. 오히려 제 전곡을 찔러왔습니다. 아더경, 경험해보지 않고 판단하는 건 경솔한 일 아닐까요? 제 제안을 하나 하죠. 이번 거래는 서울에서 마무리합시다. 제 집에서 딱 하룻밤만 묵어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면 거래 조건을 경에게 아주 유리하게 수정해드리겠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500억 파운드라는 돈도 돈이지만 감히 대영 제국의 귀족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그 배짱이 제 승부욕을 자극하더군요. 좋습니다. 서울로 가죠. 하지만 제 예상이 맞다면 당신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오직 그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아있는 내내 발목이 욱신거렸고 런던의 차가운 습기 대신 기내의 건조한 공기가 무릎을 찔러댔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 안색은 흙빛이었을 겁니다. 마중 나온 김 회장은 제 상태를 단번에 알아챈 듯 하더군요. 그가 이끄는 대로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뒤덮인 현대적인 건물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삭막한 아파트가 200년 역사의 내 저택보다 낫다고? 현관문에 들어서자 김 회장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집 안에서 신발을 벗으라고요? 귀족에게 구두를 벗으라는 건 무장을 해제하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한국의 법도입니다. 여기서는 바닥이 침대나 마찬가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팡이의 의지에 낑낑대며 구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맨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저는 경직됐습니다. 발바닥에 타고 올라오는 그 뜨거운 열기. 아니, 뜨겁다기보다는 깊고 묵직한 온기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런던 저택의 차가운 대리석과는 정반대에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따스함이 제 발을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온돌입니까?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김 회장은 그저 웃으며 저를 거실로 안내하더군요. 다리가 아파 소파에 앉으려는데 그가 바닥에 앉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채통을 중시하는 제가 바닥이라뇨. 하지만 그 온기에 홀린 듯 저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닿고 다리를 쭉 뻗는 순간 저는 짧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20년간 굳어있던 관절 마디마디가 그 온기에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어머니의 품속처럼 아늑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전신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콧대 놓던 영국 귀족의 오만함이 그 따뜻한 바닥 위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생소하고도 강력한 열기는 순식간에 제 온몸을 지배해버립니다. 런던의 그 수많은 저택을 다녀봤고 전 세계의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전전하며 살았지만 발바닥을 타고 뼈마디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는 이런 기분은 정말이지 처음입니다.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양모 슬리퍼를 신고 벽난로에 매연 섞인 열기로 공기만 데우던 삶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단번에 느껴질 정도예요. 저는 마치 뜨거운 온천물에 몸을 담근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깊은 치유의 열기 속에 푹 파묻혀버립니다. 형,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만 쉬시죠.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저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습니다. 거실 바닥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있으니 욱신거리던 발목 주변의 피추줄들이 하나둘 확장되며 피가 도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지거든요. 20년간 저를 괴롭히던 통풍이라는 그 지독한 악마가 이 한국의 온수 파이프가 뿜어내는 열기 앞에 꼼짝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는 기분입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창을 바라보며 한동안 그 온기에 취해 시간을 보냅니다. 안내받은 침실로 들어왔을 때도 놀라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침대가 놓여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런던처럼 답답하거나 건조하지 않아요. 바닥에서부터 은은하게 올라오는 훈기가 방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홀린 듯 침대맡에 걸터앉아 다시 한번 발바닥을 바닥에 대봅니다. 여전히 따뜻하군요. 아니,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땅의 기운을 빌려 인간의 체온을 지켜주는 한국인들만이 아는 지독하게 영리하고 따뜻한 철학인 겁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거든요. 런던 메이페어에 두고 온 그 거대한 저택,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태어난 그 역사적인 공간이 왜 지금 이 순간에는 차갑고 축축한 지하 감옥처럼 떠오르는 걸까요? 그곳에선 한겨울이면 입술이 파래지도록 추위에 떨며 무거운 이불을 겹겹이 덮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의 아파트는 얇은 잠옷 한 벌만 걸치고도 몸 안쪽에서부터 열기가 샘솟습니다. 겨우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통증 때문에 새벽에 몇 번이고 깨서 진통제를 찾았어야 했죠. 하지만 이상합니다. 몸이 가벼워요. 아니, 가볍다 못해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왼쪽 발목을 돌려봅니다. 평소엔 비명이 나올 만큼 뻣뻣하던 관절이 마치 기름칠이라도 한 기계처럼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찾지 않고 그대로 바닥을 딛고 일어섭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통증이 없습니다.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20년 동안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그 끔찍한 고통이 단 하룻밤 온돌 위에서 보낸 시간만으로 자취를 감춘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제 발바닥을 내려다봅니다. 붉게 부어올랐던 염증이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홀린 듯 침실 밖으로 나갑니다. 거실 한복판에 지팡이도 없이 서 있는 저를 보고 김 회장이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과 함께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아더경,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르시군요. 김 회장님, 당신들이 말하던 그 온돌이라는 게 대체 정체가 뭡니까? 내 주치의도 포기했던 통풍이 왜 하룻밤 사이에 조용해진 거죠? 제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 회장은 차분하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하더군요. 한국의 온돌은 단순히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 가장 낮은 곳부터 데워 혈액의 흐름을 뚫어주는 방식이라고요. 차가운 것은 위로, 따뜻한 것은 아래로 흐르게 하는 자연의 섭리를 집안으로 들여온 기술이라 설명합니다. 5,000년을 이어온 이 지혜가 이제야 서구의 오만한 귀족인 제 몸을 치유한 겁니다. 그날 아침 식사는 서울집의 따뜻한 국물 요리였습니다. 바닥의 온기와 국물의 온기가 만나니 제 몸은 그야말로 재탄생하는 기분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김 회장과 저는 500억 파운드 규모의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이미 계약서의 숫자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 시선은 자꾸만 발밑의 나무마루로 향합니다. 이 경이로운 따뜻함을 런던으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아니 내가 아예 여기서 살 수만 있다면 어떨까 하는 당황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협상을 마칠 때쯤 저는 김 회장에게 제안했습니다. 김 회장님, 거래 조건은 원래대로 진행합시다.
하지만 저와 한 가지 약속을 더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제가 런던으로 돌아가면 이 온돌이라는 시스템을 제 저택에 그대로 옮겨놓을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그리고는 상상도 못한 말을 내뱉습니다. 아더경, 200년 된 영국식 저택의 구조로는 온돌의 효율을 100% 낼 수 없습니다. 벽을 타고 스며드는 런던의 습기와 낡은 배관으로는 진정한 한국식 주거의 맛을 느낄 수 없죠. 진심으로 이 온기를 평생 누리고 싶으시다면 집 자체를 바꾸셔야 할 겁니다. 집을 바꾸라고요? 3대째 내려온 가문의 성질을 버리라는 소리입니까? 런던 사교계의 중심이자 제 자존심 그 자체인 그 타운하우스를요? 평소에 저라면 불같이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발목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제 몸은 이 따뜻한 바닥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파트 숲을 바라봅니다. 저 성냥갑 같은 건물들이 사실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고 따뜻하게 지켜주는 거대한 치유의 요새였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합니다. 제 인생의 후반전은 차가운 자존심이 아닌 따뜻한 진시 위에서 보내기로 말이죠.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 저를 마중 나온 아내 캐서린이 지팡이 없이 걷는 저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올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런던 상류층을 발칵 뒤집어 놓을 제 계획이 틀리지 않았음을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거대하고도 무모한 도박을 시작하려 합니다. 런던 중심가 윈체스터 인베스트먼트 그룹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비서진의 만류도 뿌리치고 들어온 이들은 런던 금융가를 쥐락펴락하는 찰스 경과 제임스 경, 그리고 웨즐리 가문의 친척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분노, 그리고 미친 사람을 보는 듯한 동정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아더, 자네 정말 제정신인가? 200년 된 가문의 성질을 매물로 대놓다니. 그것도 모자라 한인타운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겠다고? 찰스 경의 고함이 서재로 울리지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지팡이 없이 두 발로 당당히 서서 말이죠. 한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 콧대 높은 영국 귀족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결정 뒤에 숨겨진 전 세계 주거 문화를 뒤흔들 거대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져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시선에는 배신감마저 서려 있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내놓은 메이페어의 타운하우스는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영국 귀족 사회의 자부심이자 우리 가문이 3대째 지켜온 역사 그 자체니까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지팡이도 없이 아주 가볍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말이죠. 찰스, 제임스, 진정하게. 자네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대답일세. 제 말에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 다리로 향합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하던 제가 지금은 아무런 보조기구 없이 그들 앞을 활보하고 있으니까요. 20년 넘게 저를 괴롭히던 지독한 통풍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장래에는 순간적인 침묵이 흐릅니다. 억만금을 들여도 고치지 못했던 제 병이 씻은 듯 나았다는 사실은 그 어떤 논리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합니다. 서울에서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건가? 제임스 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저는 그제야 서울에서 겪었던 그 경이로운 사흘간의 기록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닿았던 그 따뜻한 바다, 뼈마디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염증을 녹여내던 그 기적 같은 온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비웃던 그들의 눈빛이 조금씩 호기심으로 바뀌어갑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는 대신 그들을 템스강변에 새로 완공된 제 거처로 초대합니다. 한국 건설사가 런던의 노른자위 땅에 짓고 온도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식한 그 현대식 레지던스 말입니다. 며칠 뒤 콧대 높은 영국 귀족 10명이 제 새집 현관 앞에 섭니다.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제 말에 다들 어색한 표정을 지지만 거실로 들어서며 맨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듭니다. 200년 된 저택의 그 차가운 냉기에 익숙해져 있던 이들에게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한국의 온기는 그야말로 생전 처음 마주하는 충격 그 자체였던 겁니다. 오, 맙소사. 아더, 바닥이 살아있는 것 같아.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찰스 경이 바닥에 주저앉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닥을 쓰다듬습니다. 거칠게만 느껴지던 겨울의 냉기가 사라지고 방 전체를 감싸는 포근한 공기가 그들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날 밤 런던 금융가 회장들은 소파가 아닌 거실 바닥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와인을 마십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지혜일세. 5천년을 이어온 온돌이라는 과학이지. 제 설명에 그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런던 상류층을 강타합니다. 윈체스터 경이 지팡이를 버렸다는 소식, 그리고 그 비결이
한국의 온돌 아파트라는 소문이 도자마자 템스강변의 레지던스 입주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톳대 높기로 소문난 영국 귀족들이 200년 된 저택을 팔아치우고 K 난방이 깔린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입주 전쟁을 벌이는 진풍경이 연출됩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메이페어와 벨그레이비어의 수많은 저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비명을 지르고 언론은 이를 영국 주거 문화의 대전환이라 대서특필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가장 인간다운 따뜻함이 무엇인지 깨달은 이들이 선택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요.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지만 제 집안은 여전히 봄날처럼 따뜻합니다. 저는 이제 지팡이를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니, 아마 다시는 꺼낼 일이 없겠죠. 한국의 온돌이 제 몸뿐만 아니라 오만에 가득 찼던 제 영혼까지 따뜻하게 치유해 주었으니까요. 런던의 차가운 안개 속에서도 제 집안에는 한국의 5천년 지혜가 뜨겁게 숨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템스강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반짝거리며 저를 반겨주는 것만 같습니다. 따뜻한 거실 바닥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앞에 두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평온함이 온몸을 감싸 안는군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차가운 대저택에서 진통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맨발로 거실을 누비며 통증 없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무모해 보였던 그 도전이 사실은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제 몸이 먼저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캐서린이 제 옆으로 다가와 앉으며 제 손을 꼭 잡습니다. 평생을 고질적인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며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어야 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을 잡은 아내의 손이 기분 좋은 온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리처드,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왜 그토록 온도를 그리워했는지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따뜻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온기예요. 아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200년 된 저택의 화려한 샹들리에도 귀족이라는 이름의 그 무거운 자부심도 사랑하는 사람의 이 평온한 미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어느덧 우리 부부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생겼습니다. 아침이면 지팡이 없이 템스강변을 산책하고 돌아와서는 온돌 바닥에 누워 짧은 낮잠을 즐기기도 하죠. 예전 같으면 귀족이 채통 없이 바닥에 눕다니라며 펄쩍 뛰었을 테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바닥이야말로 지친 영혼과 육체를 가장 포근하게 안아주는 최고의 요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런던의 차가운 습기가 창문을 두드려도 우리 집안은 언제나 한국의 햇살을 머금은 듯 따뜻한 기운이 넘쳐 흐릅니다. 런던 전역에 불기 시작한 이 K 난방의 물결은 이제 상류층을 넘어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건축학회에서는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연구하고 의과대학에서는 온열 치료의 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의 주거 문화를 찬양하기 시작했죠. 콧대 높던 영국인들이 이제는 한국 아파트를 주거의 표준으로 삼고 우리 가문이 버린 그 차가운 저택들 대신 따뜻한 온돌 아파트를 찾아 줄을 서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권력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한국의 따뜻한 지혜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겁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로비에서 우연히 찰스 경을 만났습니다. 그도 이제는 이곳의 주민이 되어 지팡이 없이 꼿꼿한 자세로 저를 향해 걸어오더군요.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나도 자네 말이 맞았네. 200년 된 저택의 가치보다 매일 아침 통증 없이 눈을 뜨는 이 행복이 수천 배는 더 값진 것이었어. 찰스 경의 그 진심 어린 고백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명품은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저는 지금 거실 통창 너머로 흘러가는 강물을 보며 멀리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받았던 작은 나라가 이제는 5천년의 깊은 지혜를 담은 온기를 통해 우리 영국인들의 삶을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벅차오릅니다. 한국의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메마른 가슴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제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이 따뜻한 온돌 위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무거운 지팡이는 이제 박물관의 유물처럼 창고 구석에 놓여 있고 제 두 다리는 어느 때보다 힘차게 대지를 딛고 있습니다. 200년의 전통보다 더 소중한 삶의 질을 선물해준 한국, 그리고 그 지혜로운 온돌 시스템에 경의를 표합니다. 런던의 차가운 안개 속에서도 결코 식지 않는 이 뜨거운 온기가 앞으로 제 남은 생을 언제나 봄날처럼 지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방 안의 온기는 더욱 깊어만 갑니다. 저는 따뜻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한국의 정이 깃든 이 온기가 제 심장으로 전해져 오는 것만 같습니다. 콧대 놓던 영국 귀족의 자존심을 꺾고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준 이 위대한 유산 앞에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보내준 이 따뜻한 온돌 덕분에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0년이라는 유구한 세월이 겹겹이 쌓인 영국의 고풍스러운 저택도 그 어떤 화려한 귀족의 명예도 사람의 몸과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한국의 온돌 앞에서는 그저 차가운 돌덩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도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제가 계속해서 떠올린 분들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이토록 한국의 기술과 지혜에 감탄하며 줄을 서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서도 자식들 아랫목만큼은 따뜻하게 데워주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그 온기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이 나라를 일구어 오신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세월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은 비록 차가운 윗목에서 잠을 청할지언정 가족의 앞날만큼은 봄날처럼 따뜻하기를 바라며 묵묵히 버텨오신 그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저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지켜오신 그 소중한 한국의 온기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고통을 치유하고 삶을 바꾸는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입니까? 어르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와 깊게 패인 주름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오신 훈장이며 훈훈한 삶의 기록입니다. 당신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미담이 매일같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어르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자부심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어르신의 소중한 댓글 한 줄은 저희가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데에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어르신의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한편의 아름다운 대서사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평안하십시오.